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이 금리, 제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라지는 세상, 제로 금리 시대에 뭐가 달라지느냐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폐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앞으로 별로 없다. 그리고 달러 패권의 운명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 달러 패권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세상 다섯 번째 현상으로 대안화폐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안전자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자산, 뭐가 안전자산이냐? 금이 안전자산이다. 때로는 SDR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위안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엔화도 장기 저성장 침체를, 장기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불안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달러는 안전합니까? 미국 경제도 지금 우선 그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자꾸 불안하고 트럼프가 불안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대안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지역 화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결국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화를 선보였더랬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 정부 FRB 할 것 없이 이거야말로 문제가 많다. 통화 정책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구 두들겨 패뜨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쪽에서는 비너스라는 암호화폐가 나와서 한참 리브라화에 뒤져 있다가 이것이 리브라화가 저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리브라화를 앞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페이스북이 리브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앞서갔지만은 이 틈새를 타고 중국이 뒤쫓아오는 사이 미국은 멈칫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이거는 중국의 또한 전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은 달러화를 위안화가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계속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통화 면에서는 중국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디지털 화폐 측면에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작심하고 나섰고, 어쩌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조금 옆에 얘기지만은 사실 모바일 금융 생태계 쪽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그리고 텐센트 그룹 이런 데서는 이미 미국의 페이스북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양국 간의 화폐 경쟁, 특히 디지털 화폐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의 성장, 변화,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자산의 증권화, 모든 자산의 유동화, 모든 자산의 토큰화 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주식만 증권을 하느냐, 왜 주식만 증권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부동산도, 내 각종 미술품을 비롯한 예술품도, 그리고 비상장 주식 물론 이런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주식의 변형이죠. 그죠? 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 ICO, 암호화폐 그 이니셜 코인 오프링 있었지 않습니까? ICO.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허황된 것이었죠. 그죠? 어떤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코인이 발행됐던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실물 자산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부동산, 미술품,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과 비슷한, 주식은 그런 아닌 토큰을 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토큰에는 주식처럼 의결권도 있고 배당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보다 간편하게, 또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도 실물 자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산이 유동화, 모든 자산이 증권화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ICO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레몬 시장에 비유하는 겁니다. ICO가 한때는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죠? 백서만 잘 쓰면은 백서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결권도 배당권도 없는 코인에다가 마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의결권 배당권이 없습니다. 단지 그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코인이 장차 암호화폐 시장에 상장이 돼 가지고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레몬 시장이 돼 가지고 뒤끝이 전부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모든 다른 실물 자산을 증권화하는 방법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은 ICO가 있고 IPO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 용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입니다. 그죠? 이게 지난번에 그 암호화폐 발행한 거지요.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는 의결권, 배당권이 없습니다. 단지 이 화폐가 장차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를 한 거죠. ICO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IPO, 이거는 뭐 Initial Public Offering, 그죠? 주식을 예를 들면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그래서 ICO가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EO라고 해서 Initial Exchange Offering 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장차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니까 그 기업에 대한 신뢰,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았더냐 해서
IEO.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발행된 토큰을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그런 것은 상장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까지는 거래가 되는. 그래서 ICO보다는 조금은 더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IPO에 가까운 것이 STO입니다. 그죠?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 토큰이 그냥 토큰이 아니고 시큐리티 토큰이다. 증권 토큰이다. 모든 자산을 증권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제도권, 증권거래법이나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 대신에 IPO와는 다르게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는 ICO든 IEO든 제도권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을 증권화해가지고 모든 자산을 증권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정정당당하게 투자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자에게 의결권, 배당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영업을 하면은 이 토큰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모든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가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STO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재의 주식시장보다 수백 배 더 큰 STO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ICO와 IPO의 중간에 IEO와 STO가 있는데, 이 STO는 IPO에 더 가깝게 이렇게 접근한 그런 형태이고, 모든 자산,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각종 미술품, 예술품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STO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배당권도 의결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만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고가의 미술품, 모나리자 원본, 이 좋은 이 미술품을 내 혼자 보기가 아깝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값어치가 50억이다 하면은 내가 절반 정도 내 소유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토큰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자산의 증권화 유동화 과정의 STO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가져보시면 모든 IPO 대상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STO로 올 것이다. 그리고 ICO, IEO를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STO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